안녕하세요. DDR 부동산 연구원의 서영창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지자체가 포장한 농로가 막혔습니다. 질문: 10여 년 전에 지자체가 주민환경 개선 사업으로 시멘트 포장한 농로를 최근 소유자가 막았습니다. 이 현황도로는 지적도에 없지만 사용에 지장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소유자에게 호소도 해보고 군청에 민원도 냈지만 해결되지 않고 있습니다. 답변: 지적도에 없더라도 지자체가 포장한 마을 안길 및 농로는 원칙적으로 막을 수 없습니다. 그 당시에 소유자가 동의를 했다면 말입니다. 이 도로가 개설된 경위를 찾아서 소유자의 배타적 사용권의 포기 또는 행사의 제한을 확인하고 주변 도로 관련 공사 서류를 정보 공개 요청해서 나에게 통행권이 있다면 고층 민원을 제기한 후 통행 방해 금지 소송으로 내 권리를 찾을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림을 보시면 위쪽에서부터 쭉 마을길이 이렇게 들어오다가 오른쪽에 집들이 모여 있는데 그 중간에 양쪽에 농지가 있는데 농지 부분이 지적도에 없어요. 도로가. 뒤에 도면 보여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이 현황도의 개설 경위를 확인해 보는 겁니다. 주민들의 증언에 의하면 이 농로는 원래 소유자가 30여 년 전에 본인의 사후신고 건축물 진입로로 개설한 것인데 10여 년 전에 지자체가 포장을 해준 것이라고 합니다. 지자체 예산으로 포장한 것이라면 당시 소유자로부터 기공승낙서 등을 받았을 것이므로 공로인 것입니다. 당시 주민환경 개선 사업으로 이루어졌다면 그 시행계획서를 정보공개 요청해서 정확히 확인해 봐야 할 것이나 문서 보관 연한이 지나서 사용승낙서 등은 없을 수 있습니다. 다만 지자체가 소유자와 협의하여 개설한 도로는 일반 공중 통행로이고 이런 공로를 막으면 형법에 일반교통방해죄가 성립될 수 있고 민법의 불법 행위가 될 수 있다라고 대법원은 판결하고 있습니다. 하나 읽어보겠습니다. 불특정 다수인이 일반 공중 통행에 공용된 도로, 즉 공로를 통행하고자 하는 자는 그 도로에 관하여 다른 사람이 가지는 권리를 침해한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일상생활에 필요한 범위 내에서 다른 사람들과 같은 방법으로 도로를 통행할 자유가 있고 제3자가 특정인에 대해서만 도로 통행을 방해함으로써 일상생활의 지정을 받게 하는 등의 방법으로 특정인의 통행 자유를 침해하였다면 민법상 불법 행위에 해당하며 침해를 받은 자로서는 그 방해의 배제나 장래에 생길 방해를 예방하기 위해서 통행 방해 행위 금지를 소구할 수 있다고 보아야 한다. 그래서 첫 번째는 이 현황도로의 개설 경위를 확인해서 내 권리가 어디까지인지 확인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고요. 다음에 두 번째는 소유자의 배타적 사용 수익권에 제한이 있는지 봐야 됩니다. 그러니까 포기 또는 제한이 있는지요. 이곳은 10여 년 전 신축 당시에 지목이 대인 곳으로 보아서 2006년 5월 8일까지 비도시 지역에 존재한 사후신고 건축물의 진입로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지금 개축 신고에서 허가청은 비도시 면적이므로 건축법 도로로 지정하지는 못했지만 자동차 통행이 가능한 통로로 보고 최근 10년 전에 개발행위 허가 기준에 맞는 진입로가 확보되었다고 보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때 건축허가에 의제된 개발행위 허가에서는 국토계획법 시행령 별표 1의 2에 도로 등이 미설치된 지역에서의 기반시설 확보 기준이 지자체 도시계획 조례에 위임되어 있으므로 그 규정에 따라 이 현황도로를 개발행위 기준에 맞는 마을 안길 및 농로로 보았을 겁니다. 그러므로 그런 현황도로의 통행을 함부로 막을 수 없는 것이죠. 별표 1의 2 국토계획법 시행령 56조 1항에 의한 별표 1의 2 보겠습니다. 도로 수도, 하수도가 설치되지 아니한 지역에 대해서는 건축물의 건축을 허가하지 아니할 것. 그러니까 건축법 도로가 없으면 원칙적으로 허가되면 안 됩니다. 다만 무질서한 개발을 초래하지 않는 범위 안에서 도시계획
도시군계획 조례가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도시계획 조례까지 봐야 되겠죠. 그런데 도시계획 조례에 없거나 도시계획 조례가 우선하지만 국토부가 제정한 개발행위가 운영 지침에 보면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도로 확보 기준을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다. 그러니까 5,000제곱미터 미만은 4m 이상의 도로가 있어야 되는 것이지만 4m 미만인 경우에도 허가할 수 있다는 겁니다. 어떤 경우? 차량 진출입이 가능한 기존 마을 안길 농로 등에 접속하거나 차량 통행이 가능한 도로를 개설하는 경우로서 농림업용 시설 부지 면적 1,000제곱미터 미만으로서 일종 근생 및 단독주택 건축인 경우. 그러니까 단독주택과 필수시설인 일종 근생 그리고 농림업용 시설은 4m를 확보하지 않고 기존의 마을 안길 및 농로로도 개발행위 허가 기준에 맞다고 볼 수 있다는 거죠. 비도시 면적은 건축법 기준이 적용되지 않으니까 개발행위가 기준으로 봐야 되는데 가능하다라고 이렇게 돼 있으니까 그때 원래 2006년 5월 8일 전에 30년 전에 건축허가를 받아서 지목이도로로 바뀌었는데 10년 전에 다시 개발행위 허가를 받을 때 이 진입로가 이 분쟁이 되는 지적도에 없는 현황도로가 진입로로 인정을 받았다는 것이죠. 그래서 배타적 사용권이 제한됐다고 볼 수도 있다. 다음 세 번째, 나에게 이 도로 통행권이 있는지도 확인해 봐야 되겠죠. 10여 년 전에 내가 토지를 매수할 때 이 포장도로를 사용하는데 전혀 지장이 없었고 또 지적도에는 당시에는 지적도에는 국유인 마을 안길에 접도하고 있었는데 주민 증언에 의하면 이 포장도로가 개설된 이후에 국유도로는 30여 년 동안 사실상 폐도가 된 거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국유도로는 이제 너비도 좁지만 이 포장도로가 만들어지고 나서 국유도로는 사실상 폐도가 돼버린 거죠. 그래서 뭐 농지로도 사용되고 임야로도 사용되고 있는 거죠. 20여 년 전 국토지리정보원의 항공사진에 의하면 그 이전에도 현재처럼 개설되어 있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포장된 현황도로가 지적도에도 없지만 20여 년, 20, 30년 전에 이미 현재처럼 개설되어 있었다는 겁니다. 내 토지에 접해 있는 사유인 농로는 30여 년 전에 소유자가 개설했지만 10여 년 전에 지자체가 예산을 들여서 포장하면서 공로가 됐으므로 이웃 농지 소유자인 나에게 통행할 권리가 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비록 내가 농지를 취득한 후에 영농을 하지 않았어도 권리는 마찬가지인 거죠. 다음 네 번째, 허가 관련 서류를 통해서 허가처는 판단을 확인해 봐야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걸 된다 안 된다 얘기할 것이 아니라 허가를 집어넣으면 허가부서가 각 실과에 협의 의견을 보내서 의견을 취합해 가지고 최종 결정하는 것이므로 여러 실과의 의견이 종합되어야 하는 것이기 때문에 지금 특히 비도시 미연지역에서 지목이 농지나 임야인 경우에 임야에 건축허가를 신청을 하면 이제 소규모는 신고잖아요. 신고를 하면 여러 실과의 의견이 종합적으로 맞아야 되기 때문에 허가청의 판단을 종합적으로 확인해 봐야 됩니다. 이 현황도로가 농로라면 농지의 하나이므로 허가 없이 포장할 수도 있지만 만약 농로로 보지 않았다면 개발행위 허가를 받아서 도로 부분을 분할해서 지목을 도로로 변경했어야 합니다. 당시 군청의 사업계획서를 확인해 봐야 이 현황도로의 개설 목적 및 진행 절차를 정확히 알 수 있을 것입니다. 만약 지자체가 이 농로를 포장하면서 인근 농지의 진입로인 국유도로를 사실상 폐도하면서 대체도로로 포장했다면 이 또한 공로이므로 주민들에게 통행권이 있는 것이고 이 통로 통행을 방해하는 소유자에게 신의칙 및 권리남용과 통행 방해 제거를 주장할 수 있을 겁니다. 구체적인 해결 방안은 부동산 전문 변호사와 상담하면 될 것입니다. 그림을 보시면 위에서 아래로 빨간 화살표를 타고 들어오다가 현황도로가 그 사유인 농지를 지나가는 걸 알 수 있을 겁니다.
그걸 지나서 이제 주택들이 있게 되는 거죠. 다섯 번째, 주의토지 통행권 확인 소송 또는 통행 방해 금지 소송을 할 수 있을 겁니다. 원래 이 도로와 지금 이 포장된 현황 도로와 내 토지의 전 소유자가 같은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당시에는 무상통행권이 있었겠죠. 그러나 민법 220조의 무상통행권은 소유자가 변경되면, 어느 한쪽 소유자가 변경되면 소멸되는 것이고, 그렇다 하더라도 지금은 민법 219조의 주의토지 통행권으로 통로를 개설할 수 있습니다. 대법원 판례 하나 읽어보겠습니다. 분할 또는 토지의 일부 양도로 인하여 공로에 통하지 못하는 토지가 생긴 경우에 통행권은 분할 또는 일부 양도되는 종전 토지에만 있고, 그 경우 통행에 대한 보상 의무가 없다고 하는 민법 220조의 규정은 직접 분할자 또는 일부 양도자 사이에만 적용되고, 포위된 토지 또는 피통행자의 특정 승계인에게는 적용되지 않으며, 특정 승계인의 경우에는 위요지 통행권에 관한 민법 제219조의 일반 원칙으로 돌아가 통행권의 유무를 가려야 한다라고 판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무상 통행권은 없지만 유상 통행권은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제 아쉬운 것은 주의토지 통행권은 맹지 소유자의 권리이기도 하지만 단점이 몇 가지 있죠. 유일한 통행로여야 하고, 그러니까 다른 쪽이 불편하다고 그래서 양보해달라고 할 수는 없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양보하는 사람의 피해가 최소화돼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너비도 최소화, 위치 이런 것들을 이제 판사가 결정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현재 토지용법에 맞게만 허용돼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현재 미래의 건축허가를 받기 위해서 뭐 이런 것들은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현재 임야이면 임야로 쓰기 위한 그런 용법 범위 내에서만 주의토지 통행권이 양보돼야 된다는 겁니다. 다만 농지나 임야도 이제는 농기계가 들어갈 수 있는 공간이 3m 이상이 되기 때문에 이런 비도시 면적은 시내 지역의 비싼 땅은 뭐 1m 50, 2m 이 정도밖에 안 되지만 비도시 면적은 실제 사용하고 있는 면적만큼 충분히 양보받을 수 있으니까, 물론 적당한 비용을 지불해야 되는 것은 이제 판사님이 결정할 일이고, 그래서 건축허가에 맞는 진입로를 확보하기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주의토지 통행권은. 특히 시내 지역이나 아니면 고가 토지인 경우에는 말이죠. 그러나 비도시 면적 임야나 농지가 경우에는 현황도로가 이미 있다면, 마을길로 쓰고 있다면 그 너비를 거의 다 쓸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이런 공로를 소유자 등이 통행을 방해할 경우 소유자를 상대로 민법에 의해서 통행 방해 금지 소송을 할 수 있고, 그래서 통행로를 확보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번 사례를 정리하면 이 현황도로는 지자체가 사업계획을 수립해서 소유자로부터 기공 승낙서 등을 받고 예산을 들여서 포장한 것이므로 지자체가 이 비법정 도로 통행을 유지 관리할 책임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동네 이장 및 면사무소 등을 통해서 원만한 해결 방안을 찾아야 할 것이고, 찾지 못한다면 군청의 감사부서 및 국민권익위에 민원처리법에 의한 고충민원을 낼 수 있을 겁니다. 허가청이 10여 년 전에 이 진입로를 이용한 신축 허가에서 이 농로를 진입로로 보았고, 인근 구기도로를 폐도하면서 주민환경 개선 사업으로 포장한 일반 공용의 통행로이므로 이런 공로는 지자체가 점유 관리하고 있는 것으로 본다면 누구나 통행할 권리가 있고, 설사 공로가 아니라고 하여도 유일한 통행로이므로 민법 제219조의 주의토지 통행권 요건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선 매도자와 주민들로부터 사실관계를 확인하고, 군청에서 각종 자료를 찾아서 군청 감사부서에 고충민원을 제기한 후에 해결이 안 되면 권익위 또는 부동산 전문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서 통행권 소송을 하면 될 것입니다. 소송은 그리 어렵지 않을 것 같습니다.